아, 그리고 고등수학상 한 번 하신 유빈이하고 세연이하고 서윤이는 당분간 추가 숙제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걸로. 약간 연습, 그러니까 곱셈공식 연습 조금 더 할 수 있는? 잘 외웠는지 좀 보고 싶어서. 아, 어렵지 않은 거라서 한 20분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싫어? 싫어? 그리고 유빈이랑 세연이는 왜냐면 똑같은 책을 하나 더 해서 더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뽑을 거여서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추가로 드리는 포인트에 대해 너무 부담감이 느껴지시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또 조절해 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되라고 뽑는 겁니다. 부담되면 안 되니까. 자, 고등수학 3인데 오늘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렵지가 않고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목차 한번 보고 오늘 그리고 수업도 엄청 빡세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빡세게 나가면 또 여러 번 적응 안 될 수 있어요. 시험 끝나서 학교에서도 영어 본다네 적응 안 될 수 있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나가는 거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여기 곱셈공식까지만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약간 그냥 곱셈공식하고 약간 복잡한 곱셈공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계획은 오늘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곱셈공식이 잘 외워져 있는 상태여야 여기서부터 조금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곱셈공식 뭐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요.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숙제로 외워오셔야 돼요. 곱셈공식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저랑 수업하면서 천천히 외우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 다항식의 연산 파트는 여러분 이미 할 줄 아는 부분이어서 근데 약간 차수만 좀 올라갔어. 3차, 4차까지. 차수만 올라간 거여서 여기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이게 이번 주 안에 끝나요. 너무 빠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끝낼 거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 이거 다 처음 보는 거여서. 처음 보는 거여서 그리고 인수분해가 2차가 아니라 3차 인수분해 하는 거여가지고 3차, 4차.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 시간 여기서 조금 쓸 거거든요. 강남고 1이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속지가 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방정식 풀어줄 수가 있어요. 저희 2차 방정식은 할 줄 아는데요. 맞아, 할 줄 아는데 이제 여기 부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뒷부분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여기는 금방 나가지 않을까요? 2차 방정식이랑 이 부분은 금방 나갈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부분이 고등수학으로 올라오면서 추가가 됐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들이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 그때. 그래서 여기 2차 함수까지 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까지 시험 범위가 끝나요.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게 될 거고 아마 저랑 12월까지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요? 엄청 자세하게 막 엄청 어려운 것까지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게 나의 생각인데 여기까지요. 미안.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 끝날 수 있어요. 그 제 목표가 여기까지 일단 끝나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단어는 적은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말고사가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보통 기말고사 범위가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방정식, 부등식 하고 여기까지만 내면 땡큐인데 아마 보통 여기까지 나오실 거예요. 1학년 가서 기말고사가. 그래서 여기까지거나 아니면 만약에 진도 좀 더 나가게 되면 원반 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광남고랑 태정고랑 둘 다 여기서 끝났어. 지금 그 1학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2학기 때 하는데 얘를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요? 여기 뭔부터를 모르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여기 다시 나갔어요.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우리 이번에 2차 함수 그랬던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2학기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번 방학 때까지 다 써서 이거 다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항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을 아까 한번 싹 훑어보셨겠지만 모르는 단어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아닌데? 항은 중1 때 아닌가? 1차식 할 때 처음 하는 게 중1 때 나오는 게 항하고 상수항, 개수까지는 1학년 때 나와요. 중1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2 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종료항은 중1 때 나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단은 예시로 이거 2차식으로 보고 할 거예요. 이거 하얀색으로 한번 더 쓸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건 2차식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2차 함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할게요. 자, 첫 번째 항은 요거 한 개 한 개가 다 항인데 수 또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가 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x제곱인데 이건 사실 x 곱하기 x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전부 다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자가 없이 수만 곱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익숙하시죠? 상수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수인데 문자 앞에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2 곱하기 a를 한다? 그럼 이거 a2라고 쓰지 않고 2a라고 쓰잖아요. 그치? 어차피 우리가 문자 앞에 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 앞에 있는 수를 개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항식인데 다항식은 이제 항이 여러 개가 모였다 해서 다자가 붙어요. 만약 다자가.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2차식이지만 항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단항식은 단위를 할 때 그 단자니까 항이 한 개밖에 없는 거를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이름이 두 개예요. 단항식이지만 다항식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건 전부 다 다항식이지만 얘만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항이 한 개 있으면 다항식이라고도 하고 단항식이라고도 한다. 근데 객관식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x제곱은 다항식이다 라고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그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 이건 단항식이지만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의 차수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의 차수예요. 항의 차수는 당연히 그 항 한 개 한 개의 차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뭐 차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0차라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면 이 다항식 중에서 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항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아이의 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가 되겠지. 제일 높은 게 2차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류항은 문자하고 차수하고 둘 다 똑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1 아이들이 이번에 초2 애들이 저랑 이거 뭐지? 1학년 2학기 거 나오고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 동류항 처음 나온다 했잖아. 근데 걔네가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 x하고 x제곱하고 동류항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얘가 문자가 똑같으니까 이거 진짜 쬐끄맣잖아. 근데 x가 한 개 있고 x가 두 개 있는 거면 동류항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 근데 문자도 똑같아야 되고 차수까지 똑같아야 얘네 둘이 동류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수는 상관없고 문자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가 조금 되셨죠? 저 익숙한 단어들이라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새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있죠? 지금까지 이걸 보셨잖아. 근데 x제곱 y제곱이라는 아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이지? x제곱 y제곱은요 2차랑 2차가 곱해진 거니까 저거 4차항이에요. 아시겠죠? 저거 2차항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문자의 차수를 말하는 건데 이건 x가 두 개 y가 두 개 만났으니까 총 4차항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아마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딱히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처음 보는 게 저 친구 말고 없어요. 문자 두 개 한꺼번에 곱해져 있는 거.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친구는 내림차순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때 계속은 아니고 복잡한 인수분해에서 많이 쓸 거예요. 내림차순. 자, 이제 우리가 다항식은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이 있는데 저 차는요. 차수의 차예요. 그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내려가라는 뜻이고요. 오름차순은 거꾸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 이건데 저거 말고 단순한 거부터 좀 바뀌었는데 이거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건 지금 내림차순인 거지. 왜냐면 2차, 1차, 0차 이 순서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내림차순이죠. 그럼 얘를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쓰시오 라고 했으면 이거를 거꾸로 차수가 없는 것부터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를 써줘야 얘가 오름차순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처럼 근데 선생님 이거 얘처럼
x랑 y가 두 개 다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그냥 내림차순으로 해라, 오름차순으로 해라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할 텐데 얘처럼 문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여기 앞에다가 x에 대해 라고 붙여놓거나 y에 대해라고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x만 문자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숫자 역할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수항이랑.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y만 문자 취급을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볼 건데 제가 차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색깔 똑같이 해볼게요. 자, x에 대해서 얘는 2차항이죠. x제곱이니까. 그럼 이거는 2차항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x제곱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지. 그럼 2차항은 쟤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차항을 제가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이거 x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1차항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두 개 곱해진 거 2차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우리는 x만 볼 거니까. x만 보셔야 돼요. y는 숫자인 거야. 그래서 얘가 1차고 얘가 1차죠. 이렇게 1차항. 그 다음에 제가 하얀색으로 상수항 취급하는 거. x가 없는 것들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근데 이걸 내림차순으로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차수가 높은 것부터 써야 하고 그러면 얘는 차수가 제일 높았던 2차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역할을 하는 마이너스 xy야 플러스 4x를 써주고 그 다음에 차수가 없는 상수항 취급을 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수는 반대로 하겠죠. 반대로 y가 2차인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y가 하나 있는 1차항 먼저 쓰고 나머지를 마지막 이거 오름차수이잖아. 내림차수이 아니고 반대로 y가 없는 아이들을 먼저 쓰고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y가 한 개 있는 1차항을 쓰고 그 다음에 2차항을 쓰겠죠. 이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새로운 거 잠깐 나가지 말고 여기 내림차순, 오름차순부터 바로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12쪽으로 오시면 여기 내림차순, 오름차순 쓰는 거 있어요.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얘 Z는 그냥 관련이 없는 거겠지? Z는 언급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해보시면 돼요. 세윤이랑 유빈이랑 서윤이는 조금 빠를 수 있긴 하거든요. 서윤이는 아주 안 좋지. 그 세윤이랑 유빈이는 제가 숙제 프린트 그 RPM 뽑아드린 거 뒤에 새로 보는 프린트 있을 거예요. 그거 풀고 있으셔도 돼요. 다 풀어서 할 거 없으면 얘기하세요. 서윤이 그래. 서윤이 혹시 고등수학상 뭘로 공부했어? 이거? 저 나가도 뺐네. 제가 답을 칠판에 써드릴게요.
얘네끼리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네끼리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 얘네끼리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차수만 잘 맞춰주면 돼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뭐지? 이게 x에 대한 1차항인 건 아는데 y랑 z가 같이 있잖아.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2xy에서 x만 문자 취급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숫자를 먼저 쓰지. 얘는 숫자 취급이니까 보통은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히 봐야 돼. 객관식에 나오면. 알겠죠? 왜냐면 x만 문자 취급하니까 이걸 숫자 취급해서 앞으로 당길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막 엄청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림차순, 월음차순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처음 하는 거라도. 차수만 잘 비교해주면 되니까 문자 잘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더 쉬운 덧셈과 뺄셈을 할 거예요. 덧셈이랑 뺄셈을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차식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 배우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들 진짜 어려워했는데 이러면서 왜냐면 걔네는 대괄호도 있고 중괄호도 있고 소괄호도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고 막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서 밖에 있는 거랑 계산 이거 하거든. 걔네 중1이 초6이.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애들 멘탈 많이 나갔어요. 왜 틀렸어요? 하면 항상 부호가 뭔가 중간에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을 다항식의 덧셈 뺄셈 자체는 처음 나오는 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제일 처음 나오죠. 근데 그때 해봤자 엄청 막 복잡한 식이 아니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A하고 B를 더한다고 하면 그냥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냥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야겠다. 예를 들어 A가 이거고요. 나 고장나. 이걸로 하자.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덧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약간 복습이에요. 자,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이 A 자리에 얘가 오는데 이거 항상 괄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집어넣는 건 아마 안 했을 텐데. 그럼 B 자리에다가도 더하기가 오고 이제 B를 쓰는데 괄호를 열어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괄호를 그냥 푼다 라고 배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얘가 괄호를 그냥 풀어서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하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더하기는 영향을 안 주니까 괄호를 그냥 푼다. 이렇게. 그래서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x제곱 7x 없어져요. 이렇게 아마 처음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뺄셈인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다고 아마 배우셨을 텐데 처음 2차식 때 그럼 A에다가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와요. 근데 괄호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쓰고 마찬가지로 B를 쓰는데 괄호를 해서 얘를 써줘요. 그럼 여기서 뺄셈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빼준다 라고 배워요. 그래서 얘가 괄호 없이 그냥 써주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따 찍어줄게. 뺄셈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부호를 전부 뒤집어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를 만나서 플러스 x제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4x는 얘 때문에 마이너스 4x로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둘이 만나서 3x제곱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만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에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인 건 아마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고1류들이 이거 처음 할 때 뺄셈에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2개인데 나중 가면 3개도 나와요. A, B, C 해가지고 3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그냥 바로 설명해버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은 알다시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냥 숫자끼리
그 처음 나올 때가 저건데 정수의 덧셈과 뺄셈 할 때, 정수의 덧셈과 뺄셈 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은 이렇게 다 쓰여있는 정수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덧셈끼리 할 때 얘들아 꼭 앞에 있는 거 먼저 안 해도 돼. 뒤에 있는 거 먼저 해도 돼. 언제? 덧셈만 있을 때. 그거죠. 그래서 얘가 덧셈이 있을 때 얘가 교환 법칙으로 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결합 법칙은 우리가 원래 이대로라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거 먼저 두 개 더해도 된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묶여있는 상황이 뒤에 있는 거 묶어도 된다. 근데 이거 결국은 그냥 세 개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더해도 돼요. A 더하기 C 한 다음에 B 더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언제? 다 더하기만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빼기 있는데 결합 법칙 쓰시면 안 돼요. 더하기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뭘 연습하시겠어요? 당연히 다음 장에 있는 이 계산을 연습을 할 건데요. 제가 하나 할게요. 3번은 제가 하나 풀 건데요. 4번 풀까? 3번 좀 중간에 있어서 좀 그런데요. 제가 4번을 할게요. 그래서 4번에 A, B에다가 그럼 아까 전에 내가 A, B 넣었던 것처럼 집어넣는데 저거 누가 봐도 그냥 넣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식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일단 그냥 쓰고요. 이 마이너스 3을 요래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B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동류항 정리를 해주시면 요거 두 개가 만나서 마이너스 6A, 요거 두 개가 만나서 마이너스 4B가 되죠.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한 번씩만 넣으면 되는데 정리하기 전에 넣으면 두 번씩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먼저 깔끔하게 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제 할 수 있으시겠죠? 핑으로는 이 칠판에 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귀찮지만 괜찮아. 귀찮지만 어렵진 않은 단어이라고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 이거 지난주에 하고 나왔죠, 아버지? 이번 주부터 다니는 거 아닐 거니까. 이거 이따가 내가 특강 그거 갖다 줄게. 안 내고. 받은 적 없지? 응, 내가 갖다 줄게. 지금 봐봐야겠다. 까먹을 것 같아. 펴놓을게요. 이게 학업상한이랑 그 원비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거랑 특강 나와 있어. 그거 뭐예요? 바뀐 게 훨씬 깔끔하고 좋다. 디자인만 바뀌겠어. 근데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올릴 거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잖아. 근데 약간 고2 애들은 아니라서 네, 원래 게 나는데요. 이러지 마.
심플한 게 좋아서 바뀐 게 이쁜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또 바뀌겠지 뭐. 답을 써드릴게요. 제가 풀었다가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보고 써야지. 각자 채점이 완료된 거는 그 동그라미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 RPM만 검사할 거고 개념관리 검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념관리에서 수업 때 했는데 뭐 이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왜냐면 다 진도를 나가긴 할 거거든요. 문제도 다 같이 풀고. 근데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시면 개념관리 질문은 저한테 따로 오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RPM을 숙제로 낸 다음에 RPM 질문을 바로 다음 시간 시작 전에 바로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수업 나갈 거예요. 그래서 RPM은 제가 관리를 다 할 건데 개념관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아마 차수는 더 맞을 테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개수가 다 맞게 나왔는지 비교하시면 돼요. 귀찮지? 그치. 근데 차수가 더 많아서 됐어? 네. 다음에는 직원 어려운 거 없죠? 끝. 아니면 채점해야 되는데 내가 지워버려서 못했으면 또 저한테 말씀하세요. 봐줄 테니까. 아직 지우면 안 되니? 네. 다시 쓸게. 잠깐만. 개수만 써도 되지. 3. 보여줘. 이거 8, 16 맞지? 8, 16, 8. 이거 4. 자. 다음 거 나가려고 했지. 미안. 내가 급했어. 이제 괜찮아? 이걸 다 궁금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채점하면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빈칸은 그냥 바로 보고 넘어갈 건데 제가 그냥 교환 법칙을 썼는지 뭘 썼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가나다에다가. 그럼 일단 가에서 뭘 했는지를 보면 가는 지금 여기서 괄호가 원래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지금 괄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에 이거 순서는 바뀐 게 없거든요. 그지? 근데 괄호가 이렇게 바로 다시 묶였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결합법칙을 사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결합법칙만 쓰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덧셈의 결합법칙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결합법칙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뀐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얘네 둘 안에 있던 거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위치가 바뀌는 건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뀌네.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법칙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x제곱과 x제곱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고 싶어서 괄호를 다시 이렇게 바꿔 묶었어요. 그럼 여기에 사용한 건 당연히 결합법칙이겠죠. 그래서 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식의 덧셈과 뺄셈의 개념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할 건데 당연히 저는 위에 있는 걸 풀어드리면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푸실 거고 개념원리 교재상 밑에 문제는 많은데 칸 뭐.
양식이 없어. 칸이. 빈칸이. 그래서 공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등수학 3에서. 제가 근데 그거 오늘 아침에, 아니, 어제 얘기해준다는 거를 그만 수업하다가 망각해버렸어요. 다음 시간부터 공책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면제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면제 드릴게요. 공책이 좋겠지? 또 볼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A, B, C를 각각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를 먼저 해줄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막 바로가 묶여있는 게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서 바로를 없애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가로 다 쓰려니까 너무 긴데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로가 편하시면 세로로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저는 세로로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자, A랑 마이너스 2B랑 C를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세로로 쓸 거예요. 자, A를 먼저 쓰면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죠.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너무 좁아서 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줄 맞춰서 써요. 세로줄 이렇게 맞게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2B를 해줄 건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거 바로 얘네들을 써도 돼. 근데 바로 마이너스 2랑 2x 세제곱이 만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얘랑 만나면 플러스 2xy 제곱인데 동료항이 없으니까 여기다 따라했어요. 동료항에 맞춰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얘랑 만나면 플러스 2x제곱 y거든요. 근데 얘랑 동료항이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가로로 하는 건 이미 연습했으니까 세로로 하는 거를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필요하죠. 플러스 C니까 이번에 밑에다가 C를 써요. 근데 C가 2x 세제곱은 당연히 x 세제곱 밑에다가 써줘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세제곱은 동료항이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로랑 세로 중에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두 개 다. 저는 사실 세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거랑 이거 만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얘네 두 개 만나서 3x 제곱 y 얘 혼자 있으니까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얘랑 순서만 다를 뿐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가 나오시면 세로로 하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조금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먼저 해주면 일단 가로를 먼저 푼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라는 동료항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이렇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로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A는 A의 부호가 다 뒤집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이렇게 쓰고 B에다가 5를 곱해서 마이너스 5네 미안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0x 세제곱 그리고 10xy 제곱 곱하면 5x제곱 y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c는 여기에 12 곱한 거니까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연립방 정식 하듯이 그렇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땐 x세제곱이 13x 세제곱 이게 만나서 14y 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 만나면 4x 제곱 y 얘 혼자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가로랑 세로 중에 해보시고 여러분 편하신 방법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시계 배터리가 남았나보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거를 일단 연습을 할 건데요. 일단 4번만 하시면 돼요. 4번만.
오차순이 아닌데. 맛있니?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네, 지울게. 이걸 옆에 써서 안 지우려고. 아까 같은 대참사 일어날 거. 계산 정확하게 하는 거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한 입만 먹고 비킬게. 얘가 이상하네. 맞네? 식 저렇게 바꿔서 이거 정리해서 이거 아 먹었어? 어떻게 써있어? 다 먹었어? 너무 복잡할걸? 정리하고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해질 거예요. 이거 끝? 이거 어디 분리하는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 3이랑 얘랑 분리하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 6인데 얘랑 만나가지고 A만 나온 거야. 내가 한 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지금 짧게, 왜냐면 뒤 밑에다가 5번, 6번 쓰려고 내가 짧게 써서 한 줄 내가 생각해서 그 원래는 얘를 분류법칙 해서 다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종류랑 정리를 하면 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거 나올 거야. 종류랑 정리를 하게 돼. 괄호 안에 이제 I만 일단 분류법칙 하고 걔는 종류랑 정리할 수 있어. 틀리면은 여러분이 계산 실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얘가 학교 시험도 그렇고 RPM도 물론 숙제를 할 거지만 거기서도 그렇고 얘가 단순히 계산만 시키지는 않겠죠. 자, 지금 얘는 뭐냐면 다항식이 A, B를 따로 준 게 아니라 A 플러스 B가 뭔지 A 마이너스 B가 뭔지만 주고 그냥 A 마이너스 2B를 하라 그랬어. 그럼 이 상태에서 A랑 B를 모르니까 얘를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얘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얘가 소문자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있는 거잖아. 그럼 미지수가 2개이고 식이 2개니까 뭔가 연립방정식 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쓰겠습니다. 찐 냅두고 밑에다가만 쓸게요. 얘만.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2x 제곱. 다행히 얘 동량이 맞춰져 있네. 근데 안 맞춰져 있으면 맞춰서 쓰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A를 구하려면 B를 소거하니까 위아래를 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더해봅시다. 자, 덧셈을 했어. 그러면 얘가 B가 소거가 되면서 2A가 생겨요. 근데 더하기는 좀 간단하니까 8x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0y 제곱 이렇게 돼. 그럼 A를 구하려면 양분의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다 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얘가 약분돼서 좌변은 a만 남고 이걸 2로 나눌 때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누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a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b를 구하려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되겠지. 빼면은 a가 소거가 되겠죠. 이거 빼기로 바꿀게요. a 구했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자, 그럼 얘를 빼게 되면 얘가 소거가 되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b가 2개니까 이 b가 돼요. 자, 그럼 빼기를 한번 해보자. 구호 조심해야 돼. 그럼 얘가 6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4x제곱 2xy 빼기 2xy니까 얘 똑같아서 소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6y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2y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쪽을 2로 나눠서 b를 구해주면 2x제곱 얘 맞구나.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a, b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저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a, b를 구한다가 핵심이에요.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자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번, 6번 두 개, 5번도 사실 할 수 있었는데 6번 먼저 하시고 5번 하시면 돼요. 6번이 방금 제가 설명한 파트여서 6번 먼저 하시고 5번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 내가 틀린 거 같은데? 내가 세배 안 한 거 같다. 얘가 7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만 틀리지 않았어? 다 틀렸니?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내가 A에 세배 안 한 거 같다. 이거 7x지. 맞네. 이거 맞아? 응. 마요? 이건 맞지 않았어? 플러스 11을 넣었어. 진짜? 뭐지? 유치이탈 좀 했다는가? 저게 맞아요. 이게 누구지? 이거 아, 이거는 X를 구하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그 대사람이 편한거로 이렇게 정리해줬었어. 그치? 그럼 이것을 X를 구하는데 걔를 X 눈의 형태로 구해요. 그렇게 하면은 X 계산했을 때 딱 바로 X가 나오겠지? 다? 쟤는 맞아? 5번은 맞아? 얘가 먼저 가야 돼. 얘가 3차고 이거 2차고. 3차는 마이너스를 상관없어. 차수만 오면 차수만. 이제 차수가 응. 차수로 가는 거야. X 위에 달려있는. 그치. 3차 먼저 오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0차. 그럼 Y에 대한 이름 찾으면, 얘는 맞아. 얘만 X를 바꿔주면 되고. 이거는 얘는 X가 없었어. 왜냐면 얘가 X에 대한 점. 그러니까 X에 대한이라고 하면 X의 차수만 되는 거야. 아 여기 있어요. 얘는 X가 없어서. 맞아. 답이 얘지? 답 8. 이거 맞아. 없어, 이제? 이거 두 개 더. 아, 이게 여기 있을 때. 이게 여기 달려있어. 얘 밑에 이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게 더하면 A 두 개를 더하니까 2A가 되고,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를 더해서 얘가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2A만 남고, 이거를 더한 게 여기 온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로로 있으니까 연립 방식을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6이고 A 마이너스 B가 2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놓고 연립 방식 해주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세로로 놔야 돼서 이걸 내가 그대로 얘 밑에다 썼었어. 이거는 이거랑 거의 응, 맞아. 정렬계 되는 거. 그러니까 2xy랑 2xy 그 4xy 되는 거. 마이너스 4y 제곱이랑 마이너스 6y 제곱을 만들고 여기가 이거 10이었을 거야. 이거 5가 되는 거. 이거 10이었을 거야. 10. 4랑 마이너스 6개만 해도 10이 됐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2를 떼기면서 2로 더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8이 4가 되고 4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가 돼. 그렇게 A를 구했고 같은 방법으로 B를 구해준 거야. 이렇게 해줘봅시다. 이준이 아직 괜찮지? 네. 진이라고 없어. 빼고 지금부터 풀이만. 이제 고등수학부터는 굉장히 더러워지는 칠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칠판에 몇 번 썼다 지웠다 해야 돼가지고. 이 수업을 내가 원래 수업을 2번 하고서 칠판을 지우거든요. 한 번 하고 지우기엔 뭐라 하지? 좀 이 지우기가 아까워. 더러워졌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영화 지우기가 조금 엄청 더럽지가 않아서 아까워서 두 번 수업하고서 지우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중2 수업할 때 지워요. 이 다음 시간에 중2 수업할 때 칠판 한 번 지우고 수업하고 고2까지 쭉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고2가 껴있었으면 한 번 하고 수업하고 지웠어야 돼. 주말에 그런 거. 평일은 고2가 항상 마지막 타임이라 일부러 답만 내두고서 다 지웠어요. 자, 지수법칙. 복습으로 잠깐 넘어오시면 돼요. 이따 또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1시간 남아서 안 돼. 해야 돼. 자, 지수법칙. 지수법칙도 사실 여러분이 다 했던 건데 얘가 한 번 더 나온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거 말고 숫자로 있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저는 m과 n으로 놓지 않고 일단 숫자로 놓을게요.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법칙 첫 번째는 일단 a의 세제곱과 a의 제곱을 곱하게 될 경우 얘가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가 a의 3 더하기 2를 해서 a의 5제곱이다. 6제곱 아니고 3이 6이 아니고 더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a 세제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체를 제곱을 한 번 더한대. 이런 경우에 지수끼리 곱해주죠. 그래서 얘가 a의 3 곱하기 2제곱이 돼서 a의 6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안 헷갈리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조금 3 더하기 2냐 3 곱하기 2냐의 차이여서 이게 안 헷갈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수법칙도 분배가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안에 곱하기인 경우에. 그래서 이번엔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통째로 세제곱을 해요. 그러면 이 세제곱이 괄호가 풀리려면 이 세제곱이 A한테도 B한테도 다 받아서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된다 라는 거. 둘 다 세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눗셈인데 나눗셈인 경우도 우리가 그 원래는요,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좀 큰 숫자로 해야겠다. 5제곱을 쓰자. A 5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누면 약간 눈치껏 곱하기일 때는 더하기 썼으니까 나누기일 때는 빼기 쓰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두 개를 빼요. 그래서 A에서 5에서 2를 빼니까 A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럼 만약에 지수가 똑같다면 둘 다 5제곱이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A의 5 빼기 5가 돼요. 그럼 얘가 A의 0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제곱이 0이면 0이 아니라 1이죠.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A가 뭐든 간에 무조건 1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앞이 더 작다면 A 제곱에서 A 5제곱을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거 A에서 2 빼기 5가 되니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요. 우린 지수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당연하지. 이거는 고2 때 배워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저희가 고2 때 배울 부분인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마이너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A 세제곱분의 1이랑 똑같아요. 사실 이거 알아놓으면 또 나중에 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고 계셔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얘가 D가 더 지수가 큰 경우에는 똑같이 5에서 2를 빼면 된다. 대신에 얘가 역수로 만들어라 라고 그냥 배웠을 거예요. 왜요? 나중에 배워. 끝나요. 그래서 얘가 A 세제곱분의 1로 만들어진다 라는 건데 원래 나중에 고2 때 이제 지수함수 배워야 되는데 그때 배우는 걸로는 이제 우리가 음수가 들어가면 그게 역수가 된다는 뜻이어서 나중에 요거 배워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랑 똑같다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역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요 마이너스 1이. 이건 나중에 배우는 부분인데 그냥 알아두세요. 그런다고 만약에 답 쓸 때 A 마이너스 2제곱 이거 쓰면 안 돼. 나중에 고등수학 상인데. 그렇게 하면 안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진다. 언제? 얘가 가운데에 들어간 게 나누기일 때 이렇게 경우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곱하기 상태에서 이거 분배 법칙처럼 A 세제곱, B 세제곱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얘가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B도 세제곱, A도 세제곱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분수인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은 당연히 자동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안 붙어서. 그래서 무조건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만 얘가 성립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항식, 이거는 그냥 지수법칙이고 그럼 다항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 곱하면 돼요. 짝을 잘 지워서. 그래서 여기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일단은 안 헷갈리게 이 x 있죠? 이 x를 먼저 하나, 둘,
3개 먼저 곱해서 XA, XB, XC를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의 역할은 끝났어. 그래서 여기 X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는 Y를 A에 한 번, B에 한 번, C에 한 번 분배 법칙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당연히 X에서 항이 3개, Y에서 항이 3개가 나오니까 총 6개의 항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류항 정리가 되면 또 합쳐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 Y를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면 된다. X, Y를. 각각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부호를 조심하면 되는데 한 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번만 하고 넘어갈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한 대로 일단 이 X를 먼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돼요. 그럼 분배 법칙을 하면 X가 X제곱이랑 곱해지면 X 세제곱,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2X제곱, X랑 3이 곱해지면 3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지수법칙 잘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건 이 1을 하나, 둘, 세 군데에다가 분배해주는 일. 그럼 플러스 1을 X제곱에다 주면 그냥 플러스 X제곱, 얘랑 만나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류항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동류항 정리하면 X 세제곱, 3X제곱, 이거 두 개 만나서 5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6개는 아니고 동류항 정리가 되면 뭐 4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유념한 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곱셈도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갈 건데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근데 한 개 추가된 것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은 곱하기가 아니니까 분배가 없잖아요. 근데 곱하기는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가 추가가 된 것 뿐이고, 요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일단 그냥 넘길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간단히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 거 제가 하나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애들이 순서를 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서는요, 항상 첫 번째 괄호를 먼저 푼다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괄호를 먼저 풀고 시작을 해야 돼서 아직 괄호가 없는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까지 그대로 쓰시고, 이거 괄호를 풀어주라는 게 무슨 의미야? 이 제곱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주란 얘기죠. 그럼 2가 제곱이 되면 4가 되어야 하고, x제곱이 제곱을 받으면 x 4제곱, y가 제곱을 받으면 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곱하기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을 분배하는데 이거 헷갈리면 부호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마이너스가 세제곱이 되면 홀수배니까 마이너스, 괄호를 해야 되겠네. 괄호를 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가 세제곱이 되면 8, x 세제곱이 세제곱이 되면 x 9제곱, 제곱이 세제곱을 받으면 6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앞에서 2개 먼저 하고 마지막 거를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2개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써놓을게요. 답은 좀 이따 쓸게요. 6번도 있었어? 6번으로 풀어줄 거야. 그러네. 맞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분수인 거 그 6번에서 실수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이따 써야지. 좀 다 배웠으니까 그 밑에 분배 법칙 사용하는 것도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끔찍하게 문제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싫어해. 아이. 더 해야겠다.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제 거 하시면 돼요. 이거 X랑 이쪽에 붙었는데. 아, 이거랑 이거. 새로운 먼저 해줄까? 어디 나오지? 이게 더 많이 어려워. 순서가 없는데. 만들었다. 일단 지금은 지수걱정하지. 준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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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 준아가! 준아가! 일어나. 어디 있다, 우리? 16이랑 4는 응. 숫자끼리는 계산을 해줘야 돼. 난 Y가 4서 있는데? 응. 아, 그치, 얘가 약분되면은 X가 한 개는 안 돼. 맞아. 근데 이게 같으면 1로 나오겠지. 근데 1이 곱해지는 거는 상관없어.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1이어서 왔어. 이거랑 이거 나누는 거구나. 곱하는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 나누기 2는 2분의 3으로 쓰는 것처럼 분모에 있으면 나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의 9제곱 나누기 x의 7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분하면 돼. 그래서 곱빼기 7 해가지고 x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뭐야? 4x. 아, 여기서 1제곱이네.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약분이네.
얘가 x가 4개 있는 거고 얘가 x가 3개 있는 거잖아. 1이 그렇지. x가 3개 앞으로 얘가 1이 돼야 돼. 그럼 8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한 개가 빠지니까 이렇게 돼. 그것 때문이야. 이때 거다 써드릴게. 네?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 근데 2가 제곱이 안 돼. 그지, 그지. 나누기를 너무 왜냐면 얘가 둘 다 곱하기면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 근데 둘 중에 나누기가 하나 있으면 앞에서부터 해야 돼. 아까 내가 덧셈도 둘 다 덧셈일 때만 교환결과 생각하고 중간에 빼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 둘 중에 나누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교환부터 결합부터 성립이 안 돼. 그럼 무조건 나한테는 뭐예요? 아니, 앞에서부터. 그래서 얘는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고 얘 나누기를 먼저 해. 태훈이 공부한 거 없지? 우리 이번에 특강 할 거니? 수학 할 거야, 영어 할 거야? 둘 다? 유가 만약에 수학 특강을 듣는다면 저게 좋은데 우역쌤 고등수학 3 분풀 그게 좋아. 그 문제풀이랑 심화랑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는데 그 심화는 아마 그 수진 원장님한테 듣는 애들이 그 진도에 맞춰서 아마 나갈 것 같아. 무슨 말이냐, 그 수업의 연계? 그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듣는다면 우혁쌤이 하시는 문풀반이 더 좋을 수 있지. 이거 찍어준다는 거안 찍어줬구나. 일단 이거 밑에 거 답만 일단 쭉 쓸게. 푸신 분들 채점하시면 돼요. 부부산이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쓸게. 아니면은 저 고등수학 3 말고 고등수학 하 나갈 거면은 내 거 들어도 돼. 특강을 내가 까먹고 있었어. 다른 데들 거면은 홍보로 다녀가지고 얘들아 이거 들어. 근데 내가 중2, 중3이 들을 특강을 다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수학 3 나중에 고등수학 하 편하게 하고 싶으면 제 걸 들으시고, 그러면 아니다 나 고등수학 3으로도 벅찬다 싶으면 우혁쌤 거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수진쌤의 그 심화발고 핵심 특강이 아마 제 수업이랑 맞을 거예요. 듣는다는. 근데 저는 제일 잘 맞을 건 우혁쌤 원수 특강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쭉 하시고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다 못한 거, 다 궁금하신 거 저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답지 보셔도 되고. 계속? 이건 지금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내림차순으로 해야 써먹는 거예요. 이쁘게. 이건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구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뭔가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느냐. 물론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 지수 법칙을 쓰라거나 뭐 다항식 전개하라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유형은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가 뭐야? 아니면 x 제곱의 개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자니 이거 다 전개하다 생각해봐. 1이랑 곱해야 되는 게 4개죠? 얘도 4개, 4개, 4개니까 내가 곱하면 16개가 나와. 다 곱하자니 막막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령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노가다 해도 답은 나오긴 하지만 이건 요령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1이 분명히 이 4개랑 다 곱해지기 마련이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x 세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이 3이랑 곱한 건 필요가 없어. 1 곱하기 3은 3인데 x 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이거는 나와봤자 우리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찾는다면 1이 x 세제곱이 되려면 이 친구랑 만난 거는 필요하겠죠. 1 곱하기 5x 세제곱이 되면 딱 5x 세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3x는 x 세제곱이 되려면 x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얘가 4x 제곱이랑 만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2x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나머지 필요 없지. 얘가 얘랑 만나면 2차고 이거랑 만나면 4차인데 난 3차만 필요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x 제곱이 x 세제곱이 되려면 x가 필요하니까 1차 항이 2x랑 만난 게 필요해서 저희는 4x 세제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4x 세제곱이 3이랑 만나서 생긴 12x 세제곱까지가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x 세제곱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하면 여기 써도 돼요. 5 더하기 12는 17, 17 더하기 4는 21, 21 더하기 12는 34 x 세제곱.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는 33이었을 것이다. 굳이 다 전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령 있게 찾아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 문제가 어떻게 되겠죠? 제가 2번 하기 전에 바로 9번 해보실래요? 그럼 9번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따로 쓰면 돼. 이렇게.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따로 쓴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다 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모든 항을 계속 하게 돼. 9번, 10번 2개 하시면 돼요. 9번, 10번. 우린 하나하나 하자. 2개 해서 한꺼번에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띄워놓을게요. 여기. 숙제인데 저 미리 드리거든요. 이따 까먹을 거. 일찍 줬어야 되는데 조용히. 이 빼기 B를 하고 이제 뭐
답이 왜 이렇게 나오지? 뭔가 잘못 나왔는데? 아, 3. 2. 아, 이거 나누기를 하니구나. 왜 밖에 한 거 아니야? 이거까지 나왔는데? 아니야, 마이너스 4B가 4 나온 거 아니야?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B랑 마이너스 B가 만나서 여기서부터 잘 찾아야 돼. 이거 맞거든. 연립방식으로 다시 해야 돼. 다 할 필요 없이 X랑 얘가 맞는 거야. 왜냐면 4차가 되려면 지속길에서 4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만날 수 있는 게 없어. 얘가 X 4제곱이 되려면 4차가 필요한데 4차가 없어서. 근데 이 X가 4제곱이 되려면 X 3제곱이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얘를 만나야 돼요. 아니, X하고 X 3제곱. 걔 말고 X. 얘가 만나면 X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 4제곱이 되려면 X제곱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얘랑 만나야 돼. 그래서 이게 얘랑 만나고, 이게 얘랑 만나고, 이 X3제곱이 얘랑 만나야 4차가 돼. 그렇게 해서 4차가 다시 보여보자. 계산해주세요. 언니 풀을 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었어? 시간이 심심하니? 왜? 아니야? 계속 심심해 보여서 빨리 푸니까 한번 했었어. 유빈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제 다시 보는 거. 아, 나오겠다 이제. 나왔다. 다음 거 할게요. 일단 다시 해보시고 답은 17이랑 2분의 3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개수를 2번에 무섭이요. 총으로 보여달래.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전개해서 더해도 물론 괜찮겠지?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자.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가 있었어. 이거 우리 누구나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를 내가 전개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개수들의 합이라는 건 x제곱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상수항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더해달라는 거지. 근데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2x제곱의 개수는 2잖아. 근데 그건 뭐랑 똑같냐면 제가 x에다가 1을 넣은 거랑 똑같아요. x에 1 넣으면 2가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었어. 이거 개수는 마이너스 3인데 제가 x에다가 1을 넣어서 나온 값이랑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럼 개수를 구한다면 아니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 몇 줄이거든. 귀신 들렸나?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 다 계산했을 때 나온 거의 개수의 합이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나온 원리대로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x에다가 1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1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개수들의 합이죠. 근데 개수들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다가도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두 개 곱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2로 개수의 합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가 나오든 간에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자, 1을 넣었어.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괄호는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에 1을 넣으면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요. 계산만 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계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괄호 안에 있는 거 덧셈 뺄셈 한 다음에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11번도 결국은 x에다가 1을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8이었다 라고 식을 세우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바로 해보세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x에 1만 넣으면 돼. 근데 나중에 나면 또 까먹을지도 몰라, 혹시.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k가 2가 나오면 됩니다. 1 넣어서 마이너스 18이었다 하면 되는데, 저희 남은 시간 15분 동안 곱셈 공식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새로 외워오셔야 되는 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 외워요? 아니. 다 외우진 않고 6, 7, 8번을 여러분이 꼭 외워오셔야 합니다. 여기 6, 7, 8번 보이죠? 이거 5번은 지금 당장은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근각계수에 관계할 때 어차피 외워지기 때문에 곱셈 공식에서 제가 몇 개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단 1, 2, 3, 4번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나온 곱셈 공식과 동일합니다. 1번은 완전 제곱식이죠.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완전 제곱식이고, 2번은 합차 공식. 얘가 똑같은 수인데 가운데의 부호만 다를 경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온다. 이고 3번이랑 4번은 이름은 없는데 여러분이 보셨던 곱셈 공식이에요.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수업 때까지 반드시 외워오셔야 하는 건 6번, 7번, 8번을 반드시 외워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운다고 해도 지금 저기 A, B에다가 대입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보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외워와야 집어넣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저희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 실수가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할 거지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외울게요.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외울 거고, 일단 지금은 보고 할 거예요. 지금은 보면서 하는데 이거 3개를 외워오시면 돼요. 근데 아마 저랑 파이널 특강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써드린 적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파이널 특강이 없구나. 그때 제가 이거 써드렸어요. 언제 했냐면 그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의 평균이랑 분산 갖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이드가 이거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거에서 제가 한번 써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공식이 왜 나왔는가를 이게 다 일일이 전개를 다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다. 전개해서 결국 동료한끼리 정리하고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곱셈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 2차는 차라리 전개해도 돼요. 차라리 전개해도 괜찮은데 다 전개하실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뭘 하실 거냐면 이거를 곱셈 공식 있죠. 곱셈 공식을 보면서 대입하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앞에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칠판에 이걸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 전개해야 되는데 여기 다 써있어. 내가 할 필요 없다. 이 옆에서 써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공식을 보면서 A, B, C에다가 각각 집어넣어 볼 건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 좀 잘 대입하는 법, 뭐라고 하지? 잘 대입하는 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부호를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공식은 다 플러스라는 가정하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x 플러스 a의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5라는 걸 인지한 채로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은 당연히 x 세제곱이 옵니다. 그냥 바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오는 게 보이시죠? 3개 더한 게 와야 돼요. 그 3개 더한 거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5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자동으로 마이너스 x 제곱이 올 거예요. 전개 안 해봐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오는 건 뭐냐면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5 있죠? 이거 2개 곱한 거랑 이거 2개 곱한 거랑 이거 2개 곱한 거 각각 한 번씩 곱한 거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4랑 마2를 곱하면 8이죠. 마4랑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5를 뭐 곱한 거지? 이 마이너스 2랑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 3개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2가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2x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거 3개 다 곱한 거. 그래서 맨 뒤에 40을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위에 거 제가 좀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호가 그냥 통째로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x를 제곱해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를 제곱해서 써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제곱해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x하고 마이너스 3y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xy지. 그 2배 해서 쓰면 돼. 마이너스 6xy. 그 다음에 이거 얘랑 2개를 곱하면 6yz거든요. 근데 2배 해서 12yz로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x랑 마이너스 2z를 곱하면 마이너스 2xz인데 2배 해서 마이너스 4로 zx로 쓸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3개를 일단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뭔가 E, A, B 순으로 하는 것보다 A, B 한 다음에 2배, B, C 한 다음에 2배, C, A 한 다음에 2배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랑 앞으로 이 곱셈들을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외워오셔야 돼요. 제가 외워보라고 한 것들의 특징은 이 뒷내용에서도 계속 나오는 곱셈 공식들이에요. 나머지는 약간 인수분해까지만 쓰고 잘 안 쓰거든요. 나머지는. 근데 제가 외워보라고 한 거는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고1, 고2 그냥 내내 다 사용을 많이 하는 곱셈 공식이라서 외워보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중3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글쎄요. 3개짜리는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때문에 답이 약간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가끔씩. 이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숨 나오고
하기 싫고 그렇긴 하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고1 아이들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제가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만 매 수업 때마다 계속 뽑아줬어요. 이 페이지만 한 10번 풀어도 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 가면 다 외워. 외우긴 하는데 제가 이 페이지만 20번 뽑아줬어요. 익숙해지라고. 그 결과 지금 저랑 고등 수학과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재밌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데 제가 저 위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에서 지수가 3으로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근데 저 그냥 이거 뭐야? 완전 세제곱식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세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저는 완전 세제곱식이라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그냥 수업하기 편하려고 만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 여러분이 세정고 갔는데 갑자기 서술형에서 완전 세제곱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쓰면 망하네요. 이게 뭐라? 이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에는 일단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부터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일단 얘가 세제곱이니까 우리 마치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a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a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ab 했잖아요. 그래서 2ab 쓰잖아. 그럼 얘는 3을 쓸 거예요. 3ab를. 근데 2번 쓸 거예요. 왜 2번 쓰냐면 한 번은 a한테 제곱을 달아줄 거고요. 한 번은 b한테 제곱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곱을 달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세제곱이라는 건 문자가 3개 있어야 되거든. 3차여야 돼. 그래서 얘가 3차, 2차 1차니까 3차, 1차 2차니까 3차. 그럼 마지막에 달리는 건 3b 세제곱으로 3차가 달리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2차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 3차로 얘가 세제곱을 했으면 다 3차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B가 3차에 맞춰지려면 2개, 1개이던가 1개, 2개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2개인 걸 하나 쓰고 B가 2개인 걸 하나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럼 가운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느냐? 얘랑 똑같아요. B 3AB 제곱 3B 세제곱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부호가 3개 있죠? 가운데 것만 그대로고요. 양쪽 것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하나 외우신 다음에 부호 3개 중에 가운데 것만 살리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빨리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 2AB 쓰는 것처럼 3AB 먼저 쓰고 얘는 A를 제곱, 얘는 B를 제곱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식에 저 아이들을 대입해야 돼요.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3x를 세제곱을 했었죠. 그러면 27x 세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3 a 제곱 이런 인사하다가 잘못 썼어. 그 다음에 b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럼 얘가 9x 제곱에 3 곱해지니까 여기에 27x 제곱이 올 거예요. 바로 암산 가능하신 분은 바로 암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a b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는 9x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세제곱은 1이 되겠죠. 1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왜 바로 나오세요? 몰라. 난 자동으로 나와. 난 자동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3x도 마찬가지로 얘도 하면은 얘도 이거 세제곱하면 27x 세제곱.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랑 세 번째 부호는 뒤집는다고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3a 제곱 b 그러면 3, 3, 3, 2를 곱하는 거니까 54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플러스가 오고 3a 제곱 b를 하면 3, 3, 2, 2를 곱하는 거니까 36x 그리고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집에서 해보세요. 저 바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무슨 형태냐면 x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뭔가 여기에 2만 달려있으면 이거 완전 제곱이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만약에 2가 달려있었으면 얘가 x-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됐을 거야. 근데 가운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가운데에 만약에 2를 곱해서 얘가 4였다면 완전 제곱식이 됐을 거야. 근데 안 되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6이었으면 가능했고 얘가 2배가 돼서 4가 됐으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 3개로 묶여있어. 만약에 2, 3 2 곱하기 3으로 묶여있는데 3짜리가 뭔가 가운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 할 때 쓰는 공식인데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1로 그냥 풀리게 돼요.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얘처럼 여기는 그냥 1차식이야. 여기가 2차식인데 3개짜리야. 근데 가운데에 2가 없어서 뭔가 완전 제곱식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또는 마이너스인데 어디 구호를 따라가냐면 얘 구호를 따라갑니다. 두 개짜리가 지금 만약에 플러스인 경우에는 얘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는 거. 16번은 지금은 패스를 하고 16번은 그냥 집에서 외우라고 한 게 아니까 그냥 집에서 이거 보면서 그냥 대입만 해오시면 돼요. 이거 보고. 저 17번만 이거 빨리 할 법이 있는데 그냥 이거 보고 하는 게 다르서. 17번은요. 얘가 똑같이 생겼는데요. 2차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에 1차식의 부호만 달라요. 얘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거 부호만 달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제곱하면 돼요. 얘처럼 a제곱을 제곱한 게 a 4제곱이죠. ab를 제곱한 게 a제곱 b제곱이죠. b제곱을 제곱한 게 b 4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리겠어? x제곱을 제곱해서 x 4제곱 x를 제곱해서 x제곱 1을 제곱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제곱만 하게 풀리게 된다. 원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한 건데요.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이거 19쪽 까지 이거 100페이지를 마무리 해오신 거고 20번은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국생 공식을 외웠다는 가정하에 같이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오시고 RPM 프린트 받으신 분들 제가 사진에 올려드릴게요.